신경과학 혹은 뇌과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사람의 지능, 마음, 행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건데 과거에는 이제 그런 행동, 지능 혹은 마음에 대한 원리를 개별 신경세포 혹은 시냅스에서의 가소성 그리고 개별 신경세포에서 어떤 분자적 메커니즘이 그런 시냅스 가소성을 만들고 그런 뭐 기억을 형성하는지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지 더 내려가서 유전자 수준에서 어떤 유전자가 어떤 단백질이 어떤 그런 기억, 행동을 밑받침하는지를 연구를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 하위 레벨로 내려가는 연구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연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알게 됐고 신경과학이 아주 많이 발전했지만 사실은 자꾸만 더 하위 레벨로 내려가서 단백질 유전자 수준 내려간다고 해서 지능이나 마음이나 행동이 이해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신경세포들이 많이 모여서 집단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뉴럴 파퓰레이션이라는 표현도 쓰고 혹은 뭐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뭐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죠. 이런 이제 신경세포 집단 혹은 신경세포 네트워크 수준에서 함께 이제 얘네들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의 뭐 기억, 마음, 행동 이런 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렇게 다시 좀 이 아래 단계, 즉 세포 수준, 시냅스 수준에서 뭐 알게 된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상위 레벨, 뉴럴 파퓰레이션, 뉴럴 네트워크 수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이런 행동과 지능과 마음이 작동할 수 있는 건지를 연구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지는 이유는 실제 이제 이걸 알아야지만 그러니까 하위 레벨 지식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네트워크 수준의 지식을 알아야지 정말 인간의 뇌를 이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기도 했고 또 이렇게 과거에는 사실은 신경세포 여러 개의 활동을 동시에 측정하면서 뉴럴 파퓰레이션 수준의 실험적 연구를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굉장히 제약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쉽게 얻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필요에 의해서 또 도구적인 측면에 갖춰진 정황적 그런 배경에 의해서 과거보다는 신경세포 네트워크, 신경망, 신경 집단 수준에서의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런 분야를 우리가 이제 시스템즈 뉴로사이언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스템즈 뉴로사이언스라고 해서 이게 뭐 아주 뭐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 어, 기존의 접근들보다 보다 시스템 수준에서 신경계의 작동을 이해하려는 연구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시스템 신경과학이 이제 정말 현재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이 세포 수준에서 CF 수준에서 실험적 연구를 하던 많은 일반적인 실험 신경과학자들이 이 시스템 신경과학에서 이용되는 약간의 수학적인 굉장히 어렵지 않아도 약간의 수학적인 좀 데이터 과학적인 이런 그 언어를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무슨 뭐 계산신경과학적인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신경세포 집단, 뉴럴 네트워크 수준에서의 실험적 연구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많이 접하게 되는 약간의 데이터 과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실험신경과학 하시는 분들이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어, 많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사실 얼마 전에 해외 학회 참석을 해서 뭐 그냥 일반적인 그런 뉴럴 파퓰레이션 수준의 연구 소개였는데 거기서 등장했던 개념이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시스템 신경과학적인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간의 데이터 과학적인, 약간의 수학적인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내용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뭐 이런 그림이 이제 등장했었어요. 어떤 그 뭐 쥐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고 쥐에서 여러 그 신경세포들 콜텍스에서 여러 신경세포 사실 어, 그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에서 여러 신경세포들 활성을 기록한 다음에 분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시각 자극과 함께 무브먼트, 비헤이비어를 같이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신경세포의 공간에서 이런 식의 이제 그림으로 연구 결과를 소개한 거 봤는데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게 반대기가 이렇게 반대기 이렇게 두 개가 그려져 있고
여기는 이제 dimension of vi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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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rmation. 정확한 제가 보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다음 여기는 수식에는 dimension of movemen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좀 여기는 뭐 비주얼 코드라고 돼 있고, 여기는 이제 무브먼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라고 해놨냐면은, 그다음 여기는 여기는 이제 shared dimension.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이제 이게 그 비주얼 인포메이션이랑 그다음에 무브먼트가 올소고널하게 리프레젠트 되어 있다. 뉴럴 매니폴드에서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게 저 신경세포 집단 수준에서, 사실 여기 이제 비주얼 콜텍스인데, 비주얼 콜텍스에서 그 시각 정보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무브먼트 정보도 처리가 되고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이 보여주면서, 근데 그 정보들이 파퓰레이션 수준에서 봤을 때 오소고널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사실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무슨 뭐 고도의 뭐 아주 고도의 수학이 필요한 내용이 아니고, 사실 기본적인 선형대 수학 지식을 바탕으로 이 신경 세포 집단 수준에서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를 공부해온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런 정도의 이제 소통이 일반적인 실험 신경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 이제 알아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이제 같이 함께 있었던 이제 신입생들, 아직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신입생들에게 설명을 좀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우리 신입생도 신입생이지만은 실제 많은 실험신경과학자분들이 이런 정도 내용을 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요 개념이 뭔지 한번 설명하면서, 시스템 신경과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뭐 여러 가지 접근이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의 접근들이 이제 어, 시스템 신경과학에서 약간 데이터 과학적으로 신경 뇌 작동 원리를 바라본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한번 맛보기로 한번 이해를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설명은 뭐 굉장히 엄밀함을 추구하진 않을 거야. 자꾸만 엄밀하게 하려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좀 물론 뭐 핑계일 수도 있지만 좀 느슨하게 이 개념이 뭔지를 일단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도대체 여기 뉴럴 매니폴드의 이 뉴럴 스페이스에 비주얼 코드와 무브먼트 코드가 오소고널리 리프레젠트 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소고널 하다는 게 뭔지 알겠죠? 오소고널. 사실은 이게 대충 뭐 이게 우리말로 직교인데요, 직교. 이제 퍼펜디큘러랑 비슷한 말입니다. 사실. 이제 정의가 오소고널은 이제 벡터 공간에서 벡터 아시죠? 벡터들의 내적이 0이 된다라는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우리가 시각할 수 없는 고차원 공간에서도 일반화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퍼펜디큘러는 사실 직각이라는 뜻 있잖아요. 직각. 이렇게 벡터가 두 개 있는데 이게 90도면 이제 이게 직각인 거죠. 오소고널은 뭐라고 정의가 되냐면은 어떤 V1 벡터라고 할게요. V1, V2 벡터를 이제 만약에 이를 내적했을 때, 이거의 내적이 닷 프로덕트입니다. 닷 프로덕트. 0일 때 이제 V1과 V2는 오소고널 하다고 말하죠. 예를 들어서 뭐 V1과 V2가 1과 0, 0과 1이라고 하면
내적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1 곱하기 0 더하기 0 곱하기 1에서 0 나오잖아요. 혹은 2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이거랑 곱한 거죠. 그 다음에 2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색깔이 좀 2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더하기 0 이렇게 해서 0 나오겠죠. 그렇죠? 이것도 역시 오스고널한 겁니다. 오스고널하다는 게 결국 이제 이렇게 내적 연산했을 때 닷 프로덕트가 내적입니다. 그렇죠? 내적 연산했을 때 0이 나오는 거를 이제 오스고널하다 정의를 하거든요. 사실 이게 왜 퍼펜디큘러, 직각이랑 같은 의미라고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실제로 요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V1이 지금 요게 이제 1,0이고 요게 0,1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적해서 0 나온다고 했잖아요. V1, V2, V1, V2 90도죠. 그렇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건 3차원이니까 2, 마이너스 0 그러면 2, 2, 마이너스 0 이게 되겠네. 그렇죠? 이게 V1이 그렇죠? 2, 마이너스 0 그 다음에 잠깐 바꿔볼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게 되겠네. 그렇죠? 이게 V2가 되겠다. 보면 지금 이것도 역시 각도가 이렇게 90도가 될 것 같죠. 그렇죠? 사실 이 내적 0이 된다고 하는 게 벡터 간의 내적 0이 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퍼펜디큘러하다는 거랑 기하학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만약에 오소곤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1, 0, 0, 1,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 0, 0, 마이너스 0 이거 역시 내적하면은 요게 이제 요게 돗 프로덕트의 기호입니다. 0 나오겠죠. 그렇죠? 해보세요. 0 나옵니다. 이거 사실은 이거는 몇 차원 공간성에 있는 벡터들이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차원 공간성에 지금 6차원 공간상에 두 벡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못 그려요. 그림 못 그리니까 뭐 각도를 재볼 수도 없죠. 직접.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오소고널리티의 정의에 따라서 이 두 벡터는 오소고널하게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소고널 의미는 이런 거예요. 직관적으로는 약간 직교한다, 그러니까 직각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벡터가. 근데 도대체 이게 신경세포 집단의 연구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걸 좀 설명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뉴로스페이스. 아예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그 이제 뭐 쥐든 원숭이든 어떤 뭐 사람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뇌가 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우리가 실험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신경세포가 뉴런 1, 뉴런 2, 뉴런 3, 뭐 3개만 합시다. 3개의 신경세포를 동시에 기록을 한 거예요. 동시에 기록을 했는데,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자극을 들어갑니다. 여기가 S1, 첫 번째 자극이라고, 첫 번째 종류의 자극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자극이라고 할까요?
S1 다시 역시 첫 번째 종류의 자극을 또 주고 두 번째 종류의 자극을 주고 여기 가상적인 상황인데 이렇게 얼터너티브하게 어떤 자극을 주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류의 자극. 그러니까 지금 실험하는 사람이 두 가지의 종류의 자극을 주는데 두 가지 종류의 자극을 번갈아 가면서 주는 거예요. 자극과 자극 사이에는 그냥 이제 스판테니어스 액티비티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볼게요. 스판테니어스 이거는 이제 뭐 파이어링 레이트, 파이어링 레이트 혹은 투포턴 칼슘 이미징 같은 거라면은 그 이미징 상에서의 그 나타난 액티비티, 플로레센스 액티비티가 되겠죠. 어쨌든 뭘 something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이게 하여튼 뉴럴 액티비티예요. Y축이 뉴럴 액티비티. 그래서 어, 뉴럴 1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신경세포를 지금 동시에 기록을 했는데 뉴럴 1 같은 경우에는 스판테니어스 액티비티가 있다가 S1 자극이 들어갔을 때 활동이 커졌다가 그랬다가 S2에는 반응이 거의 없고 S1에서 또 반응이 들어갔다가 또 거의 없고 S1은 또 들어갔다가 반응이 거의 없고 S2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됐다. 여기는 반응이 있어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N3 같은 경우에 만약에 N3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S1에는 별로 반응이 없고 S2에 주로 반응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N2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이거 지멋대로야. 약간 어떨 때 약간 이렇게 뭔지 모르겠어. 뚜렷하게 지금 S1과 S2에 반응하지 않아.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실은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일단은 쉽게 이야기를 해서 뉴런 3개만 있는 건데 뉴런이 사실 100개, 1000개, 만 개, 10만 개 동시에 기록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신경세포들 활동이 동시에 기록하게 되면은 이때 이제 이거를 어떤 뉴럴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상에서 좀 공간상에서 이해를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럴 스페이스는 이 경우에는 뉴런이 3개니까 좌표축에 이제 3개인 3차원 공간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1 뭐를 N2로 하는 게 좋을까? N 뭘 N2 합시다. N2, N3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지금 방금 실험한 결과를 우리가 그림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은 S1 그러니까 1번 자극이 가해졌을 때 이거를 S1 자극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S2는 파란색이고 그리고 S1 자극이 가해졌을 때 한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면은 먼저 첫 번째 S1 자극 이게 첫 번째 S1 자극이죠. 첫 번째 S1 자극에서 N1이 주로 반응을 하고 N2나 3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 공간상 좌표점을 찍어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제 이 값이 약간 요 정도에 찍힐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5, 1, 0 이런 좌표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괜찮죠? 이게 첫 번째 자극에 대한 매핑이죠. 그 다음에도 두 번째 자극에 대한 S1을 보면 이것도 역시 N1만 주로 반응하고 N2나 N3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거는 6, 0, 0이라고 해볼까요? 이거는 5, 1, 0이었고 N1, N2, N3의 각각 값이 얘는 이제 6, 0, 0이었다 쳐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쯤 찍혔겠네요. 이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이거는 한 8 마이너스 0이라고 해볼까요? 8 그림상에서 8 마이너스 한 요쯤 찍혔으려나? 그쵸. 이런 식으로. 이게 세 번째 짝이네. 8 마이너스 0 이렇게 치고
위치가 좀 얘는 이제 6, 0,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S1 자극들이 이 공간성이 찍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S2를 한번 볼까요? S2. S2. 이거는 이 첫 번째 S2죠. 그러니까 두 번째 형태의 종류의, 두 번째 종류의 자극을 준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0, 1, 5라고 해볼까요? 0, 1, 5? 어떻게 됩니까? 0, 0, 1, 0, 1, 5. 뭐, 이 정도 찍혔으나 0, 1, 5. 그쵸? 여기는 0, 0, 6이라고 할까요? 0, 0, 6. 이렇게. 여기는 세 번째 수투작은 0, 2, 7이라고 할까요? 0, 0, 2, 7. 이 정도 찍혔으나 0, 2, 7.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3차원 공간상에 이 반응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공간상의 어떤 점이, 하나의 점은, 이걸 이제 우리가 뉴럴 스페이스라고 부를 거고요. 뉴럴 스페이스라고 부를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뉴럴 스페이스 상의 한 점은 특정 그러니까 뉴럴 파퓰레이션의 혹은 뭐 뉴럴 네트워크의 그의 특정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뉴런 첫 번째 신경세포는 얼마나 흥분했고, 두 번째 신경세포는 뭐 이만큼 흥분했고, 세 번째 신경세포는 뭐 저만큼 흥분했고, 이런 어떤 특정 상태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시각 생각해본다면, 실제 여러분 뭐 투포터 칼슘 이미징 같은 것처럼 신경세포들을 이미징을 했다고 생각해보면, 신경세포가 이렇게 뉴런 1, 2, 3가 있는 거예요. 얘가 N1이고 N2고 N3면 N1은 엄청 많이 흥분하고 N2는 뭐 약간 흥분하고 N3는 전혀 흥분하지 않아. 어떤 이런 특정 상태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태 자체가 점으로 지금 나타나거든요. 공간상에. 그래서 만약에 이 실험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들이 계속 찍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쭉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빨간 점은 결국에는 거의 뭐 물론 실제 뉴런이 노이즈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이게 그 이렇게 노이즈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이런 요 반때기 평면상에 평면상에 아, 평면상에 어, 스티뮬러스 원 자극들이 배치가 되고 그렇지? 그리고 스티뮬러스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고 너무 지저분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요 평면상에 이제 스티뮬러스 2에 대한 그 뉴럴 파퓰레이션의 액티비티 스테이트가 자극 2를 받았을 때는 S2를 받았을 때 S2에 대해서는 주로 이렇게 이런 평면상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를 재봤더니 만약에 여기가 90도다 이거야. 여기가 딱 90. 아하. 뭐지? 여기 90도야. 그러면 이제 뭐라 말할 수 있냐면 S1 자극과 S2 자극이 뉴럴 스페이스에서
orthogonally represent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실제로 뭐 각도를 어떻게 재요? 이거 실제로 뉴런이 3개가 아니면 각도 못 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적하면 돼요. 내적. 뉴런 실제로 각도를 재는 게 아니라 각도를 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각도계로 각도 재는 게 아니라 이 벡터들 이런 벡터들 있잖아요. 벡터들 이거 실제로 뭐 데이터 갖고 처리한다면 뭐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n1, n2, n3의 액티비티 값이 있을 거잖아요. s1에 대해서 n1, n2, n3의 값이 있을 거잖아요. 또 s2에 대해서 내적해서 이게 0이 나오면 수학적으로 이제 이게 오수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뉴런이 3개만 있는 게 아니죠. 3개만 있는 게 아니라 뉴런이 막 100개, 1000개, 10,000개, 100,000개 될 수도 있습니다. 걔네들을 내적을 해서 뭐 실제로 0이 딱 나오진 않겠지만 0 근처로 나온다는 걸 보면은 이게 대략 오소고널하게 이 자극에 대한 그 파퓰레이션들의 액티비티가 오소고널하게 표현되어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제가 굉장히 쉬운 예를 든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든 건데, 그러니까 요런 상황은 사실은 이제 요런 식으로 그림 그려본다면은, 어, 이게 S1일 때 그림이라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그렸던 그림. 그렇죠? 뉴런 1이 주로 S1 자극을 좀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보통 전통적인 표현으로 N1은 좀 퓨어 셀렉티브한 거죠, 사실. to S1이란 자극에 스티뮬러스 1이라고 하는 자극에 굉장히 퓨어 셀렉티브한 거죠. N2는 좀 약간 무관하고 그냥 다른 거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자극에 의해서. N3는 이제 전혀 관련 없고. 근데 이제 S2 자극을 주게 되면은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요런 구도에서는 S2 자극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세포가 이제 3개가 있는데 이렇게 역시 뭐 이미징한 거로 생각해 보세요. 이미징. 신경세포 1, 2, 3 이렇게 있으면 뉴런 3가 이제 활동을 엄청 하고 뉴런 1은 활동 안 하잖아요. N2는 뭐 이게 잘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역시 N3가 이제 자극 2에 퓨어 셀렉티브한 뉴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 굉장히 심플한 구도예요. 이게 뉴런들이 어떤 자극에 굉장히 퓨어 셀렉티브지 않고 여러 자극들에 다 동시에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바꿔 말하면 어떤 자극이 하나의 뉴런에 이제 굉장히 깨끗하게 레이블링 되는 게 아니라 레이블드 라인처럼 코딩되는 게 아니라 디스트리뷰티드 형태로 이제 분산돼서 코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실은 그런 경우에도 이런 오스고널 리프레젠트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을 하면 그림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N1, N2, N3인데 이제 그림이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거 뭐 90도라 칩시다 이게 90도. 그러니까 이렇게 S1 자극에 대한 그 파퓰레이션 상태랑 파퓰레이션의 뉴럴 파퓰레이션 스테이트랑 S2 자극에 대한 뉴럴 파퓰레이션 스테이트가 역시 이제 90도로 오소고널리 리프레젠트 되어 있는데 90도라고 좀 칩시다. 근데 이제 이건 어떤 상태냐면은 S1이란 자극을 뉴런 1이 전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어떤 상태냐면은 S1에 대한 자극엔 이제 뉴런 1과 뉴런 3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를 보시면 알 수 있겠죠. 뉴런 1과 뉴런 2와 뉴런 3가 있는데 뉴런 3가 있는데 S1 자극을 이제 강하게 주게 되면은
뉴런 1이 많이 반응하고 뉴런 3도 꽤 반응하고 뉴런 2는 뭐 반응하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S2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나? S2 같은 경우는 이제 뉴런 1이 오히려 스판테니어스 상태보다 좀 더 억제되는 마이너스니까 이게 좀 마이너스잖아요. N1에 대해서. 그러니까 S2 자극을 주어질 때는 뉴런 1은 오히려 억제가 되고 뉴런 3는 흥분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N1과 N2와 N3가 이렇게 있다면 N1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색깔로 어떻게 할까?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로 되고 N3가 꽤 흥분을 하고 N2는 뭐 그냥 무관하는 거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극 1을 N1과 N3가 함께 표현하는 거, 함께 표현하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함께 표현하는 거예요. 디스트리뷰티드 코딩 되고 있는 거죠. 이 S1과 S2가 실제로 이런 게 더 많거든요. 하나의 자극을 하나의 세포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세포가 분산돼서 코딩하는데 각각 역할이 다른 거예요. 지금 보셨다시피 요 예제에서는 자극 1에 대해서 S1에 대해서 N1은 양으로 반응하고 N1은 음으로 반응하고 죄송합니다. S1에 대해서 N1이 양으로 반응하고 N3도 약간 양으로 반응하고 그 다음에 자극 2에 대해서는 N1이 음으로 반응하고 N3는 좀 더 강하게 양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역시 이렇게 오소고널하게 S1과 S2가 뉴로스페이스상에 표현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게 더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상황 다 제가 뭐 이거는 그냥 편의를 위해서 그린 건데 요 N2는 언제나 뭐였어요? N2는 이 자극과 좀 무관한 방향이었잖아요. 사실은 N2는 이 자극과 S1과 S2랑 무관하면서 좀 쉐어드 디멘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극 1과 자극 2가 공유하는 디멘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각화를 이어서 계속 3차원 공간상에 머물고 있지만 이거를 신경세포가 만약에 우리가 기록한 신경세포가 뭐 100개라면 100차원 공간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논하게 되는 거고 10,000개라면 10,000차원 공간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뭐 진짜 그림 그리고 각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아는 거기 때문에 내적 구하는 거는 이제 계산해 보면 아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서는 이제 3차원 공간 정도를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굉장히 고차원의 공간을 우리가 수를 가지고 다루게 되는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다루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지금 계산이 이루어지겠는가, 왜 이런 계산하고 있는가, 왜 이런 형태의 이제 이 액티비티, 파퓰레이션 액티비티 패턴이 정보를 부호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지식들이 사실은 뭐 제일 기본이 선형대수학이고요. 선형대수학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더 다양한 이야기를 굉장히 풍성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주 이런 오소고널리 리프레젠테이티였다. 이 얘기를 한번 하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봤고, 근데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연구가 지금 진행되는 그런 측면들이라서 뭐 교과서적인 수준처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오소고널하게 리프레젠테이션 되면 뭐가 좋냐 이게 신경이 항상 노이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3차원도 버거우니까 2차원으로 한번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이게 뉴런 1이 있고 뉴런 2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자극을 N1이 이게 S1 자극을 이렇게 표현되고 S2 자극이 이렇게 표현된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거랑 이게 1번 케이스고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역시 뉴로스페이스는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S1 자극을 강하게 주면 줄수록 이 방향으로 활성이 커지고 S2 자극을 강하게 주면 줄수록 이 방향으로 활성이 커진다. 그렇죠.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 공간이 근데 이제 이게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랑 결국 이제 요거는 1번은 S1, S2가 오소고널하게 레프레젠트 되어 있는 거고
이번에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그죠? not also 말. 이게 오수원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냐면 신경이 기본적으로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어,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S1을 표현하려고 한 건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노이즈가 이런 범위 내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의도한 건 이제 S1을 표상한 건데 이 정보를 읽어서 그 다음 전달하는 다음 스트림 뉴런이 이걸 S2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죠. 신경세포에 노이즈가 있으니까. 사실 이것도 노이즈 모양이 뭐 이렇게 생길 거냐, 뭐 이렇게 생길 거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이슈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노이즈만 없으면 사실은 뭐 수학적으로는 뭐 이게 상관없거든요. 근데 노이즈가 있다면 이렇게 너무 그 두 개의 자극을 표상하는 벡터가 붙어 있으면 다운스트림 뉴런 입장에서 이제 그 신호를 읽어야 되는 다운스트림, 그 다음 단계 뉴런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겠죠. 실수할 수 있겠죠. 그거를 가장 그거를 노이즈 존재하에서 가장 안전하게 표상할 수 있는 방법이 오쏘곤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표상하는 방법이 장점도 있어요, 사실 장점도 있어요. 이거는 이게 제가 논문 쓸 거기 때문에 밝히진 않겠습니다. 아마 근데 이거 사실 알만한 사람 다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용어 하나, 그 뉴럴 매니폴드라고 아까 원래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매니폴드란 말은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면 좀 더 복잡한데,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이나 뭐 이런 신경과학 할 때 뉴럴 매니폴드, 뭐 이런 매니폴드란 말을 하게 되면은, 되게 느슨하게 제가 편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 안에 놓여 있는 로우 디멘셔널 스페이스. 그러니까 우리 그림에서 보면은 아까 이렇게 3차원 공간이 있는데 신경세포의 뉴럴 스페이스 3차원이었는데 이 자극을 표상하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신경세포들의 집단이 만들어낼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공간은 어, 3차원이 아니었잖아요. 반대기 두 개로 나타내는 거였기 때문에 3차원의 이제 서브스페이스였죠. 그래서 서브스페이스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모양이 이런 반대기 모양이 이제 뉴럴 매니폴드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런 반땡이 모양들이 뉴럴 매니폴드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뉴럴 매니폴드가에서 S1과 S2가 오스고널리 리프레젠트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좀 다르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뭐 신경세포들이 N1, N2, N3 이렇게 막 신경세포가 N 뭐 100개까지 있는데 실제 뭐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 신경계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 신경세포들이 다 독립으로 지각하고 움직이면 이 1000억 차원 공간에 신경세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스테이트가 가득 차 있겠죠. 그죠? 다 독립으로 움직이면. 근데 실제로 신경세포들이 굉장히 자기들이 콜레이션이 많거든요. 콜레이션이 많아가지고 천억 차원을 결코 빠듯하게 채우지 않습니다. 콜레이션이 많으니까 N1이 움직이면 N2가 똑같이 움직이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천억 차원이 주어져 있는데 뉴런이 만약에 천억 개가 있으면 신경세포 공간에 천억 차원이 있지만 그 천억 차원 중에 아주 일부에 로우 디멘셔널 서브스페이스만 채우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뉴럴 매니폴드라고 하는 거예요. 뉴럴 매니폴드의 모양을 분석한다는 거는 신경세포들이 그러니까 신경세포들 간에 어떤 식으로 서로 코릴레이션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퓰레이션 스테이트를 만드는지 그게 행동이나 마음과 이제 정서, 마음 등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현상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는지 이런 걸 연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뉴럴 매니폴드를 가지고서. 약간 기하학적인 개념에서 굉장히 두서없이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일단 그 제 목표는 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실험신경과학적 입장에서 실험신경과학자로서 신경세포 집단들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데이터 과학적인 약간의 수학적인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나오는 요즘에 여러 가지 논의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기 위한 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번 오스고널리티, 뉴럴스페이스 이런 개념을 설명해 봤는데 혹시 이걸 만약에 뭐 좀 보시고 반응이 괜찮으시면 이후에 좀 더 풍성하게 진행되는 내용들도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